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편성입니다. 속보 형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만든 것은 그만큼 중대한 사건에 대한 중요한 발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심의,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무효다라는 것을 이병철 변호사가 발견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내렸던 것 자체가 위법이고 무효다라는 주장, 저희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일단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5월 1일 대선을 한 달 약간 넘게 남겨놓은 상태에서 자, 정치 선거법 관련해서 이재명과 관련된 항소심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게 이제 작년 4월 22일 날 대법원에서 사건이 이제 접수가 되어서 9일 만에 국민들께 생중계를 해가지고 이제 5월 1일 날 유죄다, 파기환송이다, 이렇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계방송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로 국회에서도 지적이 된 것은 그 소송 기록이 7만여 쪽에 달하는데 7만 페이지나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심리한 것은 딱 이틀인 것 같은데, 이틀 동안 어떻게 종이로 다 출력을 해가지고 7만 페이지를 12명의 대법관들한테 다 그 종이를 나눠주고 350개의 책에 해당하는, 그걸 각 대법관 12명이 다 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2명은 그때 해외 출장까지 갔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다 보냐? 그것을 밝혀라. 법에는 반드시 종이 기록으로 출력된 것으로 검토하고 판결을 해야 된다. 그 당시 법에는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국회에 출석해서 종이로 다 출력해서 봤다는 답변을 못하고 전자적으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종이로 보는 게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종이로 안 보면 무효입니다. 라고까지는 확답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야, 출력했어 진짜 그러면은 350건 1톤 트럭에 한 차 정도 되는 내용을 출력한 사실이 있나 없나라고 계속 물어봤는데 그래도 내용 파악할 만큼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했고, 출력을 했다는 것이면 당연히 법원에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록까지 와보라. 복사글을 그러면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는데 결국 증거를 못 냈는데. 맞습니다. 이것이 불법이라고 문제 제기가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맞다 안 맞다, 불법이다 합법이다 하는 거 없이 그냥 대법원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고 파기환송을 했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는데, 오늘 이병철 변호사께서 발견한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공소 취소한 내용이 나왔다는 것인데 충격적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2016년도 대법원 판례가 이제 있는데, 그것은 이제 판결이 무효다라는 판결은 아니고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이 무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위반이라서 공소 기각이다 이거예요. 죄가 되는데도 그 저작권 위반 사건이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남의 거를 많이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 사건은 많이 베끼면 베낀 범죄 사실을 그대로 다 공소장에 옮겨서 해야 되니까 이게 양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게 지금 조희대 희대의 난처럼 베끼어야 되는 게 수만 쪽에 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검사가 간략하게 종이로 공소장을 쓰고 그 자세한 이제 범죄 사실은 엑셀 파일에 담아서 파일로 제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에 와가지고 1심, 2심은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파일로 제출하는 것도 유효하다 했는데 대법원은 아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원 현재까지는 형사소송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령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때 2016년도에. 그러니 무조건 종이로 해야 된다. 종이로 해야만 명확하게 그 공소사실이 특정이 되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이 명백히 보장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그렇게 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다. 종이로 하도록. 그리고 종이로 부본을 또 피고인한테도 또 주도록 돼 있고 법원에도 내고, 이제 그런 것이 헌법 27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법률에 따른 재판받을 기본권이다. 이 기본권 침해다. 그래서 종이로 안 한 엑셀 파일로 제출한 건 공소 제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위헌, 위법,
무효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 위법위헌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일단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 무효다라고 이제 지금 아니 그 사건에서는 종이로 간략하게 낸 거는 있으니까 네. 그것은 공소장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런데 나머지 엑셀 파일로 낸 거 그것은 무효니까 종이로 낸 거 한 장만 보니까 이거는 공소사실이 뭔지도 모르게 돼 있다. 그러니 공소기각을 공소기각을 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조희대 대법원의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적용하면 똑같이 형사소송법상 대법원 대법관들은 종이로 출력한 7만 쪽의 기록을 꼼꼼히 다 검토를 해서 10대 2 그 평의를 해야 되는데 종이 기록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 형사소송법 위반이고 서면주의 위반이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이런 것 때문에 엄격한 요식주의를 요식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 쓰고 있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형식을 갖춰라. 종이로. 엄격한 요식행위이고 서면주의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헌법 27조에 따른 법률에 따른 법률에 재판받을 권리 기본권이다. 그러니 대법원도 종이로 7만 쪽을 다 출력해서 각 대법관 12명이 다 그것을 읽어보고 평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하면 평의가 헌법 위반이고 형사소송법 위반이고 무효다 이거죠. 자, 그러면 무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무효에 대한 것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야,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느냐. 네. 어쨌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했고 그게 파기 환송돼서 지금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 재판은 일단은 중단돼 있지만 그러면 이제 무효의 법리가 있어요. 당연 무효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는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그 행위는 그것이 대법원의 행위이든 검사의 공소 행위이든 그것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효를 주장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당연 무효의 법리예요. 그러면 현재 항소심 재판부는 무효인 게 지금 왔으니까 사건이 대법원에서 했던 그 판결은 무효다. 그리고 내한테 온 거 파기환송돼서 온 거 이것도 무효다. 그러니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줘야 된다고요. 환부해야 됩니다. 자, 원상 회복시켜야 됩니다. 무효인 경우는. 무효인 경우에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파기환송되어 있는 서울고법의 그 재판 문서를 대법원으로 다시 보낸다. 다시 가져가래. 원상 회복. 원상회복이라는 게 법적 규정에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원상회복을 받은 대법원은 이걸 다시 그러면 심리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심리를 그리고 다시 여태까지는 종이 기록으로 반드시 출력해서 검토 평결해야 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자기 의무를 위반했죠. 그 부작위 상태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죠. 계속범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법으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이 위법한 부작위 상태를 처벌하라 해서 제가 현재 법왜곡죄로 처벌을 또 법 왜곡죄로도 지금 그 판결에 대해서 그렇죠. 처벌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대법원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공식적 견해를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하나는 우리 7만 쪽 다 출력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내놓고 그렇죠. 그 복사된 용지를 뭐 촬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상 재판 과정에서 기록물을 반드시 출력해야 한다. 오프라인으로. 그렇죠. 요 증거를 내놓거나. 그렇죠. 그것은 그 복사기에서 출력을 해야 되니까 예. 복사기 그 기계에 다 그게 기록이 남아 있죠. 혹시 바깥에서 민간에 그 복사를 맡겨가지고 했을 했다 수도 하더라도 그 기록은 인정될 것이고. 그렇죠. 지금까지 근데 국정감사 과정에서 계속 출석했던 증인들의 그 답변을 보면 그런 거 출력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되어 그렇죠. 있지만. 그리고 논점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잘못 잡힌 게 전자 기록으로 컴퓨터 모니터로 봤다 이런 그 천대엽 처장의 진술도 있었는데 자꾸 언론은 이쪽을 주목했어요. 전자로 봤으면 로그 기록을 내놔라. 그런데 전자로 보는 거는 무효예요. 그게 전자로 중요한 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무효라는 거죠. 예. 로그 기록을 내놔라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는 무효기 때문에. 그래도 로그 기록도 보고. 뭐 그것도 있으면 내놔봐라 유효든 이거죠. 있으면 내놓지만 왜냐하면 그걸로 봤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아예 면책이 안 그렇죠.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약간 참작 사유는 되겠죠. 전자기록이라도 봤다면. 그런데 전자기록은 작년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된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대법원 규칙이 대법원이니까요. 대법원 규칙이 작년 10월 10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미 5월 1일 날 판결했던 것은 전자문서로 봤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다. 무효다.
그러면 이런 요식주의가 법원 판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이제 엄격한 형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라는 게 대표적으로 유언 같은 거예요. 예. 유언은 엄격한 그런 기명 날인하고 변호인이 참여하고 등등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유언장이 유효하려면. 왜냐하면 전 재산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런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민법상으로도 그렇고 소송법상 굉장히 중요한 문서는 이제 엄격하게 요식행위, 형식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서면주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이 정도 자신들이 내렸던 판례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공소기각 사유를 아까 이제 사례를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문제 대법원에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를 처음 하는 거니까 예. 이제 해야지. 그러면 예상 답변을 제가 거꾸로 질문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아니다. 법 개정은 2024년도고 시행은 2025년이지만 개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 시점에도 우리가 그냥 전자문서로 보고 볼 수 있었다라고 우기면. 아, 그건 아니죠. 이제 법이라는 게 이렇게 제정된 것과 어떤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 효력 발생은 2년 후에 한다, 3년 후에 한다. 그 이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효력 발생에 대해서는 법 부칙이 정하고 있어요. 네. 부칙을 보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대법원 규칙으로 효력 발생 날짜를 정한다 돼 있고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보면 작년 2025년 10월 10일부터 전자문서가 형사소송에서 유효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빼박이 됐습니까? 빼박이야. 아니, 대법원에서는 그래도 핑계거리를 가지고 이거 아니야, 우리는 봤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작해서 7만 5천 쪽 출력을 했다라고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법왜곡죄로 고발한 거죠. 수사를 해야죠. 못 믿으니까. 예. 객관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 대법원의 주장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거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자, 4월 2024년입니다. 2024년 4월 22일 날 넘겼는데 2025년 4월 22일 날 9일 만에 출력을 다 했어. 네. 7만 쪽을 대충이라도 보고 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아니, 그리고 이제 전체는 9일 정도지만 그때 전합으로 처음에는 소부였죠. 소부의 주심이 박영재 그 주심 대법관이었어요. 거기서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전합으로 넘어가고 전합에서 각 이 대법관들한테 그 기록이 이제 오고 그리고 모여서 10대 2로 이제 평의를 하고 이제 했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제 기록이 넘어와가지고 평의하는 데까지는 만 이틀이었습니다. 그건 국감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9일 만에 7만 쪽을 검토한다는, 출력하고 검토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이틀 만에 한다는 거는 그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거죠. 아예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 결국 지금 불법인 줄 알고 조희대가 밀어붙여서 파기환송 결정을 했느냐? 아니면 그때는 이런 판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네. 재판연구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그렇죠.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착각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돼라고 이렇게 갔을까요? 뭡니까? 그 진실은 제가 알 수 없지만, 근데 사실은 이 대법원에, 그리고 이제 법원과 검찰에 이 형사소송에서 이제 종이로 계속 해왔는데 이걸 빨리 전자화하자 하는 것은 수건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이미 전자로 진행한 게 오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도 전자로 하자 하는 게 이제 국민들 민원도 굉장히 많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온 지금 소개해드린 이제 그 전자문서화 법률 시행 전에는 무조건 요식주의고 서면주의다, 공소장도 무효다 하는 대법원 판례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몰랐을 리가 없다. 재판 연구관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을 그냥 리가 그대로 밀어붙여라고 해서 강생님. 의도적이죠. 그래서 법왜곡죄에 보면 의도적으로 있는 법을 적용 안 하고 했다. 특정인의 권익을 침해하기 위해서. 그게 딱 법왜곡죄의 구성 요건이거든요. 대법원 판례까지 있다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시작해야 될 것 해야 같아요.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발을 했고, 이제 아직은 지금 국무회의 통과가 지금 오늘 보니까 뉴스에는 국무회의에서 공소청, 중수청 재정 법안만 통과했다는 것만 네. 제가 봤는데, 어쨌든 사법개혁 3법이 이제 국회는 통과했고, 정부로 넘어왔고, 하여간 뭐 국무회의에서 이제 통과 및 공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니까.
자, 이런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저렇게 무리하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죽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법의곡제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뭐 이런 그것도 되죠. 것도 처벌할 수 없습니까? 그 처벌이 되죠. 현행범으로 지금 뭐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게 아니면 상설특검이라도 이제 만들어서 대법원 스스로 만들어 놓은 판례까지 나왔는데 그렇죠. 이것을 깡그리 무시했다.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 5월 1일 그 이후에 막 전 국민이 분노해가지고 그것도 유죄 파기환송 때릴 거다 하는 거는 제 혼자 예측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네. 여기 나온 분들 다 무죄라고 그랬어. 뭐 다 그렇게 생각했죠. 저도 그게 또 똑같죠. 상식에 맞으니까. 예, 예.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바로 여러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더라고요. 예. 그것은 이제 그 형법상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죄로 그 공수처에 고발했던데 고위공무원이니까 고위공무원 수사처에 고발했던데 그것도 공수처가 또 수사도 안 하고 있어요. 아, 왜 그렇죠? 아, 이 정도 명백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다시 내 말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나? 뭐 혹시 이걸 하면은 보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명백하게 나와 있는 이 사실조차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일단 이 법리는 모를 것이고 왜냐하면 고발한 시민단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도 뭐 당연히 모를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간에 검사 판사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끼리끼리 봐줬거든요. 공수처장 오동훈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거기 저기 공수처 부장 검사들 다 그 특수부나 이 윤석열이 밑에 검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 뻔한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냥 또 대법관들 그냥 봐주는 거예요. 안 해버려 그냥. 저끼리 봐준다는 것은 특정인을 죽일 때도 우리끼리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이재명 후보 정도 우리가 그렇죠. 결단 낼 수 있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이제 파기환송 결정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뭐 법리 논쟁은 뭐 둘째치더라도 없는 것도 아예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죠. 내려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이 발견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법원의 판례가 이미 나와 있더라. 이걸 이병철 변호사가 처음으로 발견했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물론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스스로 호소해서는 아마 공적으로 다루지 못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법의곡제가 지금 국무회의에 계류 중이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조희대가 그 당시에 어떤 과정으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느냐 위법, 불법적인 요소로 파기환송을 했다 이 자체가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그 내용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려서 무엇이 불법이고 위법이었는지 숨는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도 저희들이 촉구하겠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하지 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좀 지켜보자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비공식적이지만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대법원에 제가 복수의 그 관계자한테 확인을 했어요. 재판연구관 그리고 대법관. 예. 그분들이 이 내용을 아는 거니까 서면주의 이 2016년도 판례, 대법원 판례를 아느냐? 당연히 안다. 예. 그거는 기본이다. 조희대가 초대형 사고를 쳤는데 이병철 변호사가 잡아냈습니다. 잡아냈다는 것은 따져보자는 것이고 잡았기 때문에 끝장내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의 기준과 원칙 하에서 이 문제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그래서 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작년 그 국감 때도 나오고 등등 해서 막 쩔쩔매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종이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전자로 보는 것은 안 된다라는 답변은 일단 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종이로 이렇게 다 했다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얼렁뚱땅. 그래서 출력 기록을 달라. 그게 네, 남아있을 네, 거 아니냐. 네, 7만 네, 5천 쪽. 네, 그 네. 짧은 시간에 어디서 출력했나. 네, 네, 네. 라는 질문에는 뭐 본 것으로 뭐 대충 알고는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얼버무리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 새로 이제 그 1월 달에 임명된 박영재 신임 법원 행정처장. 네. 이 법사위 와가지고 그 몇 주 전에 또 의원들이 막 이 문제를 또 추궁을 했어요. 답변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답변이 천대엽 처장이 말한 거에 10분의 1도 못했어요. 그냥 우물쭈물 필요한 정도는 했습니다.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땀을 뻘뻘 흘리고 그 박영재 대법관 그 법원 행정처장은 정말 프로 중에 프로거든요. 또 저도 잘 아는 그 후배예요. 그런데 그렇게 땀을 흘리고 쩔쩔매는 걸 저 처음 봤어. 놀래가지고 저 친구가 저분이 왜 저러지? 저는 제 추측은 이제 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주심이었고 작년 그 사건에 그리고 법왜곡죄라는 것이 지금 이제 통과될 수도 있다 하는 위험성도 알고 있고 그러면 딱 여기에 해당하니까 그렇게 땀을 흘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조희대의 오판, 대법원장의 오판과 그리고 정치 개입 특정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본인 뜻대로 하늘을 가리면서 진실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지가 잘못한 거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조희대 주변에 애워싸고 있는 대법관들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그 잘못을 덮어준다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주권 국가에서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예전에 레거시 미디어가 정말로 누구 말 맞다나 장악이 돼 있을 때는 이런 말을 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그들도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병철 변호사의 문제 제기가 이제 시작입니다. 수사기관 수사하십시오.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 수사하라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권리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지금 법원 행정처장 사표는 냈지만 수리 안 됐으니까 박영재 행정처장 불러가지고 이 문제, 이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더 추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저희들은 지켜보겠습니다. 언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또 사법부의 전형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그들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 긴급 편성, 저희들은 단독 보도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